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총무 백유환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서울의 영남 임상 초음파 학회 가서 발표도 하고 핸즈온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오프라인 학회로 이제 처음 하는 거라 하던데 많이 참가해 주셨고 핸즈온에도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도 앞으로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부신과 충수 그리고 소아관 초음파의 기본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건물 경대연합 내과의 황세진 원장님께서 해주시겠고, 두 번째 강의는 부산에 계신 오성병원의 하태경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내과 이승현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물 경대연합 내과 황세진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잘 나오네. 너 울리네요. 소리 안 내고요. 나오는 중에 제일 좋은.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저기 온라인으로 들리나 해서. 네. 마스크를 빼고 하셔야 목소리가. 부신 초음파 강의를 맡게 된 저기 건물 경대연합 황세진입니다. 처음에는 부신을 초음파로 보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질 않았는데요. 예전에 백유환 원장님 강의 듣고 그때부터 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좀 봤는데 앞만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포기를 하다가 실제 이제 아데노마 환자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얘가 여기 붙어 있구나. 이제 아나토미가 되고 나서부터 그 뒤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아데노마 환자분이 오면 초음파로 팔로우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케이스가 라이트 쪽밖에 못 봤고요. 아직 레프트 쪽에 아데노마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쪽에 케이스도 한번 보게 된다면 제가 또 레프트 쪽도 열심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마 저처럼 아드레날 부신을 초음파로 볼 생각을 전혀 안 할 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초음파를 강의를 어디쯤에 있다, 난 어떻게 발견했다 이런 쪽에 강의를 조금 더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신의 정상 소경을 보고요, 부신 스캔법을 동영상으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그도 우리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부신 종양은 이렇게 한번 감별해 본다 이런 것과 감별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또 논문이 하나 발표된 게 있었는데 그분들 논문에서 한 900개 정도 된 아데레날을 어떻게 분석했는 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의 해부학입니다. 그 T스파인 11번, 12번 쪽에 있고요. 콤파스의 어퍼폴 위쪽에 수프라레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둘 다 수프라레날에 있고 이 라이트 아데레날은 수프라레날이면서 IVC의 뒤쪽에 있고 라이트 리버의 메디알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프트 아데레날은 수프라레날이면서 아올타 옆에 있고 판크레아스의 등쪽 포스티리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쯤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초음파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T상으로 봤을 때 수프라레날인데 콤파에서 좀 많이 거리가 띄어져 있죠. 저는 여기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좀 있고요. 왼쪽도 좀 거리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초음파에서 주로 보는 뷰와 비슷한 뷰로 보면은 라이트 리버의 안쪽이면서 IVC 뒤쪽에 아데레날이 있고요. 레프트 아데레날은 아올타 옆쪽에 판크라스 뒤쪽에 수프라레날 에어리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음파는 이게 이제 초음파의 마커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롱지투디널 스캔을
한 상태에서 푸릅을 약간 사행성으로 옆으로 돌리면 이제 콩팥이 인피리어 이쪽에 있고 수퍼럴 레날 이쪽 편에 이제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리버의 메디al 사이드에 있습니다. RVC의 뒤쪽에 있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포트 아드레날은 아올타 옆쪽, 판크라스 뒤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은 실제 티크니스는 1cm가 안 돼서 작고요. 길이로는 거의 6cm까지도 된다는데 실제 모양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커도 초음파에서 잘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신 스캔법을 잠깐 말로 설명하고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롱지투드널 스캔에서 약간 그 각도를 옆으로 좀 사행성으로 뒀을 때 키드니가 오른쪽 수프라 이게 키드니가 다리 쪽, 부신이 머리 쪽에 있으면서 IVC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트랜스퍼스 스캐너를 했을 때는 콩팥의 안쪽 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왼쪽 아드레날 같은 경우는 스플린 보는 뷰에서 판크라스 뒤쪽에서 아드레날을 찾아야 되고요. 트랜스퍼스 스캔에서는 아올타 옆쪽, 판크라스 뒤쪽에서 아드레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롱지튜널 스캔에서 약간 프로브를 사행성으로 옆으로 옮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발 쪽에서 보이고 IVC 뒤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레벨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콩팥은 많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볼 때 콩팥 인형이 나오기 직전에 위쪽을 살살 옮겨가면서 제가 봤었는데 그래 보면은 거의 이제 아드레날 이쪽 영상에서 보게 되니까 거의 없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포탈 베인 약간 포탈 베인 IVC 나온 레벨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릴 때 이제 콩팥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라이트 아드레날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 정상 여기 실병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스플린 보는 쪽에서 콩팥의 어퍼폴 쪽에서 이렇게 찾는다고 하는데 실제 잘 정상 아드레날은 잘 보이지 않고요.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을 때는 아올타의 옆쪽, 판크라스의 뒤쪽 콩팥이 나오기 직접 수퍼럴 레날 에어리어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왼쪽을 실제 질환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정상도 저는 잘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로브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표시한 거거든요. 마커가 이렇게 있고 롱지투디널 스캔하고 오블리크 스캔 그 사이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오블리크 스캔, 롱지투디널 스캔을 보면은 약간 메디알 사이드로 옮기면은 GB가 보일 거고 라테랄 사이드로 옮기면은 그 키드니가 보일 겁니다. 그 사이에서 메디아가 라테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요게 보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트랜스버스 스캔인데 서브코스탈 스캔처럼 했을 때 프로브를 위아래로 옮기다 보면 IVC 뒤쪽에서 이렇게 아드레날가 보게 됩니다. 실제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블리크 스캔이고요. 방금 살짝 지나갔는데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살짝 지나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IVC니까 여기 어디 있나 찾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콩팥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찾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본 건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즘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온라인으로도 커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롱지투디널 스캔에서 약간 사행성을 약간 돌려놓은 저쪽 부분에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인터코스탈 쪽입니다. 키드니가 보이는 인터코스탈 쪽까지 봤을 때 콩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프나 레알에 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콩팥이 있으면 콩팥을 서퍼볼에서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지만 프로브를 메디알 사이드로 살짝 옮겨주면서 리버 쪽을 봐야 그쪽이 그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거 또 다른 케이스의 환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인터코스탈을 받고요. 크기가 이제 일정 이상 한 3cm 되면은 보기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데노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거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네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콩팥 키드니 어퍼폴 주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프로브를 약간 메디알 사이드로 옮겨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남자 30세 환자분이고 과음 후에 소화불량감으로 오신 환자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GB가 보이지 않습니까? GB가 보이니까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메디알 사이드로 프로브를 옮기면 GB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다시 라테랄 사이드로 쭉 다시요. GB가 보일 거고, 프로브를 바깥쪽으로 쭉 옮기면은 키드니가 보일 거고, 다시 안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 GB와 키드니가 나오는 그 사이쯤에서 우리가 병변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질환이 보이시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보인 거를 다시 스캔을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 병변에 있는 부분을 포커싱해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다시 보시면 GB가 있고 여기 아데노마입니다. 그리고 키드니가 보입니다. 다시 메디알 사이드로 가서 GB가 나오기 전에 이쪽에서 리버의 아래쪽에서 IVC 뒤쪽에서 보이는 트랜스버스 방향 바꿔서 IVC 뒤쪽에 리버 메디알 사이드 쪽에서 키드니가 나오기는 없네요. 바로 이쪽 부분에 이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라이트 아드레날 이 환자를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위치를 찾습니다. 롱지튜디널 스캔하고 트랜스버스 스캔하는데, 롱지튜디널 스캔에서는 GB와 키드니가 나오는 그 사이, 키드니 가까운 쪽이 아니라 IVC 뒤쪽에서 리버 가까운 쪽에서 찾게 되고요.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하게 되면 위쪽부터 다시 내리는데 포탈 베인 나오면서 IVC 나오면 IVC 나오면 그 뒤쪽에서 이제 아데레날 글랜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자기 병원에 가셔서 다음 초음파하실 때 한번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지튜디널 스캔과 트랜스버스 스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아데레날 글랜드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신 종양의 감별 진단입니다. 부신의 감별 진단은 비나인은 아데노마와 피오크라사이토마, 마이로라이포마가 있겠고, 말리그넌트 기준으로 아데노코티컬 카시노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데레날 글랜드 병변을 초음파로 한번 잘 구분해 보려는 목적으로 882명의 환자에서 911개 아데레날 매스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60%가 아데노마였습니다.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오크로모소이 더 많았고요. 캔서 같은 경우는 1.65%. 그래서 아데레날 글랜드 문제가 있어도 캔서는 아주 낮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한번 초음파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마음을 안심을 가지자면 아데노마는 크기가 한 3cm 정도가 많고, 피오크로모사이토마나 카시노마는 대개 크기가 6cm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카시노마나 놓쳐서는 안 될 이 피오크로모사이토마와 카시노마는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보이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cm부터 21cm니까 그래서 3cm 미만이 참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아데레날 글랜드를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병을 놓칠 거니까 아예 볼 시도도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좀 있으시다면 이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11개 케이스를 봤을 때 4.8% 정도만 안 보였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아데레날 글랜드만 찾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보면 4.8% 말고는 다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4.8%도 보면은 크기가 3cm 미만인 것들, 그러니까 조금 놓쳤더라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작은 크기들만 놓치게 됐다는 사실을 듣고는 제가 조금 안심하고 저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놓쳐서는 안 될 아데노코티컬 카시노마의 경우 15명 중에 3케이스만 6cm보다 작았지 대부분 6cm보다 더 컸고, 그나마도 이제 대부분 3cm는 넘었다 케이스가. 그래서 크기가 좀 크니까 우리가 초음파로 발견하기에는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좀 안심할 만한 거 4개지 좀 봤는데요. 44개의 튜머는 초음파로 우리가 놓쳤다. 한 4.3% 정도만 놓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는 대부분 작은 것들이라서 놓친 게 많았고 놓친 것 중에서도 70%는 왼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우리가 좀 열심히 보려면 좀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좀 크기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일 수는 있더라. 근데 그 놓친 거 43개 중에서 95%는 아데노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오크로마사이토마나 카시노마는 아니었고요. 그나마 남은 4.7%도 마일로마이포마나 피오크로마사이토마였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초음파로 아데레나를 열심히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으로 얘들을 감별해 보려고 했을 때 이거는 캔서는 아니다 라고 하면 거의 캔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이건 캔서가 아니다 하면 캔서가 아닐 수 있으니까 감별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큐러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신의 질환을 초음파 판독으로 이건 아데노마, 이건 피오크로마사이토마 이렇게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건 아데노마일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피오크로마일 수 있겠다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는 최소한 이거 피오크로마사이토마나 카시노마 안 되니까 팔로만 해볼 수 있겠다 정도의 정보를 줄 수 있는 판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길래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알고 진단한 건 아니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 2명에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감별해 봐라 했을 때 이 오큐러시가 이만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니까 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외워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데노마는 일단 작고요. 3cm 이하가 6cm까지는 안 가고요. 좀 작고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포에코이한데 경계가 명확합니다. 경계가 명확한 작은 저에코 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이엘로 라이포마는 호모지너스한테 하이페르에코이갑니다. 고에코라는 걸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아데노코티카 카시노마는 일단 큽니다. 대부분 6cm 이상이고 작다 하더라도 경계가 좀 불명확하고 옆으로 침범되는 소견을 좀 보일 거고요. 피오크로마사이토마 같은 경우에는 캡슐로 꽉 차져 있어가지고 뭔가 좀 큰데 경계가 명확하게 확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마는 80% 이상이 인시덴탈 로마고 생긴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하이포에코익하고 경계가 명확한 한쪽에는 호모지니어스입니다. 아까 전 앞에서 보여준 증례들은 다 아데노마에 해당되는 증례들이었고요. 피오크로마사이토마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크고 상대적으로 아데노마에 비해서 좀 크고 물론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캡슐로 쌓여져 있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크기가 큰데 주변에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캡슐 같은 걸로 확 쌓여져 있고 안쪽에 네크로시스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크로시스 있으면 피오크로마사이토마라고 진단될 정도이고 마이엘로 라이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수도 있고 지방세포도 있다 보니까 음양계면이 많아서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있겠습니다. 우리 놓쳐서 안 되는 아데노코티카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대개 6cm 이상이고 안쪽 헤테로지너스한데 까맣고 경계가 불명한 부분들이 여기 뭐 침범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불명하게 보이면 아데노코티카 카시노마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스타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튜머의 소노 피처와 닮았기 때문에 실제 아데레날 메타스타시의 특징적인 소견을 얻고요. 림포마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데 이제 레토페리토리얼 림포노드가 늘어나 여러 가지를 보이거나 스프레메가를 보이면 림포마를 생각할 수가 있고 특징적인 소견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드레날을 이렇게 소노로 감별을 해보는 걸 우리가 놀게 보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병변이 있는데 이게 아드레날 오리진인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콩팥에 붙어 있으니까 레나 AML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데노마랑 걸렸던 경우고요. 이게 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처음 봤을 때는 리버 쪽에서 나오는 어떤 병변인 줄 알았습니다. 콩팥에 리버에 딱 붙어서 이렇게 경계도 제가 그때 좀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콩팥 안에 리버 안에 있는 병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드레날 오리진이라는 거를 초음파로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병변 자체들은 아데노마인지
아데나 코테가 가시노마인지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스플린 쪽 보는 쪽에서 키드니 위쪽에 메스가 보이니까 이건 아드레날 메스구나라고 했지만 CT 찍어보니까 비장의 일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에 어려운 면이 초음파로 진단에 어려운 면은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컬러로도 조금 도움 되는데요. 하이포바스큘라 하면은 아데노마나 마이오라이포마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하이페르바스큘라 하면은 피어크로마사이토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아데노마는 스무스 마진을 가진 하이포에코이니진이다. 아데노나 마이로라이포마는 호모지너스한 하이페르에코이하다. 아주 정확하고요. 피오크로마사이토마 같은 경우에는 인캐슐레이트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네크로시스를 많이 동반해서 헤테로지너스하다 하는 거고, 아데나 코테코 가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인호모지너스하고 하이포에코이한데 이레귤라 마진을 가진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이포에코이한 병변이 있습니다. 주변에 림포노들도 커져 있고 침범하는 듯한 이레귤라 마진에 보이면 아데노 코테코 가시노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아주 큰데 저에코인데 이렇게 이 캡슐 딱 쌓인 것처럼 빵빵하게 딱 쌓여져 있으면 이거는, 그리고 안에 네크로시스까지 있고 시스틱 변화까지 있으면 이거 피오크로마사이토마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하이페르에코이 가면 마이로라이포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레프트 쪽에 아드레날 글랜드가 있으면 네. 액세서리 스프린하고 헷갈리지는 않을까요? 혹시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로 액세서리 스플린을 보면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저기 스플린, 그 스플린 베인 위쪽에 파크라스 위쪽에 많이 있긴 했었는데요. 제 레프트 쪽 못 보는데, 근데 여기 강의로 있는 거 보면은 그 아래쪽 스플린의 아래쪽 폴에 뭔가 있으면은 그게 아데레날 글랜드 헷갈리니까 그거 아까 그 케이스는 스플린의 투버클 같은 거였거든요. 스플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쪽에 액세서리 스플린이 있으면 완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시대 찍어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쪽에 그 아데레날 글랜드 튜머 의심될 때 간혹 그 레프트 그 키드니 그 어퍼폴 쪽에 시스티 리전하고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 간혹 보면은 아데레날 생겼는데 CT 찍어보면 키드니 어퍼폴에 시스티 리전하고 그렇게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감별하는 게 이제 우리가 튜머가 종양이 이렇게 키드니에서 돌출된 종양은 요 만나는 부분에 그 비커 사인이라고 새부리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종양이 여기에 키드니에서 종양이 생기면 요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걸 BEAK 사인이거든요. 만약에 키드니에서 옆에서 메스처럼 보이는데 옆에 있는 다른 메스하고 딱 겹쳐져 나올 때는 비커 사인이 안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만나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고 쏙 들어가는 면 비커 사인이 나오면 고소 나오는 종양이거든요. 그 약간 감싸지는 모양. 그렇죠, 그렇죠. 예, 비커 사인을 가지고. 액세서리 스프린은 파크라스 테일 안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꽤 퍼센트게 80%? 너무 엉뚱한 데도 막 생기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가 립을 보면서 스캔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왼쪽은 뭐 비장하고 키드니밖에 안 보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스캔하는 그 영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승현 원장님 그때 케이스가 레프트 그 아데레날 글랜드 튜머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맞습니다. 예. 앞에 보내준 첫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리포마 아니었습니까? 림포마 아니고 레프트 아데노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그냥 튜머 있는 게 있었는데 호르몬 스터디에서 그냥 그 옵저베이션 하자고 한 3cm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드레날 인시덴탈로만 생각외로 많은 모이라 CT 영상의학에서 많이 발견하는
저희가 초음파할 때도 보면은 라이트 쪽은 쉽게 잘 발견이 됩니다. 근데 레프트는 살짝 힘들지만 라이트 쪽은 근데 이게 제가 또 오늘 이게 발표를 해보려고 저희 병원 아데노마 케이스 쭉 이제 회진서를 받아가지고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들었네. 제가 초음파로를 안 받고 CT 그 초음파에 딴 게 보여서 CT 찍었는데 아데노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부신을 보려고 또 그 사람 다시 데리고 와서 보면은 보이는데 그걸 보려고 그렇게 안 보면 작은 것들은 잘 놓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좀 저도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좀 신경 쓰고 좀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블랙페인 어느 환자들은 키드 보면 3번쯤은 꼭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고. 우리 그 론디튜디널로 볼 때는 그게 우리 엔테리 엑셀라인 라인이나 이런 쪽일까요? 아니면은 미드 엑셀라나 볼트 엑셀 라인처럼 CT에서 코로나를 뷰로 보는 것하고 같은 론디튜디일까요? 저는 주로 미드 엑실라이 라인에서 이제 GB하고 키드니 나오는 것을 오른 메디알 레달 사이드로 바꾸면서 봤고요. 저희 병원에 이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로브를 인터코스탈 쪽으로 해서 옆쪽으로 해서 이게 아래쪽 인터코스탈, 그러니까 헤파틱 베인 레벨 보는 하고 아래쪽에 보면 키드니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쪽 레벨에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리버하고 키드니를 이쪽에 두고 여기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CT하고 딱 비교하면서 아나토미를 알락하면은 코로날 뷰하고 엑시얼 뷰가 CT에서 앞에 미리 보이는 뷰잖아요. 그 뷰하고 이제 비교는 이제 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